드디어 9주차 이제 VR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니티에 대한 그 사용법, 기본적인 이제 게임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3D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게임이 완성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앞전 그 마지막 그 8장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그 U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충 수업으로 시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이제 보충 시간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뭐 우리 VR 수업하면서 또 이제 다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유니티에서 좀 부족했던 것들은 VR 수업을 하면서 다시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유니티도 또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첫 시간으로는 이 우리 VR을 이제 실제 개발하는 수업 들어가기 앞서 가상현실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이 가상현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산업에 또는 어떤 직종에 이 VR이 이제 쓰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VR 게임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2018 버전에 맞췄는데 이번에는 VR은 또 이제 버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9.1.5 버전을 이제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오늘 수업 과정까지만 하고 우리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VR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그 수업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그냥 쭉 듣기만 하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강의를 잘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수업 현실 세계에서 가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우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봤던 이제 VR, Virtual Reality라고 합니다. 자, 이 VR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이제 봤던 영상처럼 그 100% 가상 공간, 즉, 우리 현실 세계에서 하기 힘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를 가본다든지, 뭐 바닷속을 체험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외국의 어떤 여행 관광지를 우리가 이제 내 안방에서 이렇게 가볼 수 있다든지, 자, 그런 이제 현실에서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봤던 또 AR, 우리 그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자,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컨텐츠가 우리 그 포켓몬고,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춰보면 우리 현실 세계는 그대로 보이는데 거기에 가상의 이제 캐릭터나 이 오브젝트들을 이제 띄워서 그것을 이제 잡거나 하는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까 좀 이제 현실감이 있죠. 현실감이 있으면서 이제 가상 컨텐츠를 이제 즐기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R은 몰입감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제 증강현실은 이제 현실감이 높은 이런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그 장점을 이제 모아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이제 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MR이라는 용어가 또 나타나는데, MR은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제 VR의 장점과 이제 AR의 장점을 합쳐서 가져간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기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홀로렌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기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MR은 어찌 보면 증강현실에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착용하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이제 HMD처럼 이제 착용하는 형태다 보니까 보는 이제 시야각이 좀 넓어지면서 이제 좀 더 이제 VR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MR이라고 호칭하지만 또는 이제 뭐 AR이라고 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VR, 뭐 AR, MR 다양한 이제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정보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제 XR이라는 용어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 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VR 유니티에서 보시면 이제 수업 이제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유니티 엔진 점 뭐 VR
뭐 이렇게 쓰이다가 요즘은 이제 유니티 엔진.xr 이렇게 용어가 이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인터넷 자료 찾다 보면 VR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이제 해보면 이제 오류가 나고 XR로 바꿔주면 또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용어는 우리가 이렇게 그 기술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장했었고요. 그런 이제 VR과 뭐 AR, MR 그런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VR 기기가 과연 그 뭐 최초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최초의 기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기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 초기에는 이렇게 그 두 눈에 그 양안 시차 그 우리 두 눈 사이에 이제 미간이 이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런 어떤 차이를 느끼는데 그걸 이제 양안시차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입체감을 보는 그 원리를 이 당시에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뭐 딱히 이게 이제 VR용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미흡한 이제 그런 기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62년도에 좀 이제 상업적인 이제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센소라마라고 하는 장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 그 4D 체험관 가면 이렇게 그 왜 테마파크 형태로 이제 하는 그런 놀이기구 있죠. 네, 그런 기구와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까지도 아직 뭐 VR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968년도에 유타 대학에서 이제 이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이제 최초의 이제 HMD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측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착용해서 이제 보는 그런 기기의 형태인데 물론 이제 해상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고 그냥 원리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유사한 그런 시작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상용화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 닌텐도에서 이 버추얼 보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각대를 거치한 것처럼 잔망경처럼 이렇게 얼굴을 이제 들여다보는 형태인데 무게가 무려 2kg입니다. 자, 근데 이 제품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단종이 판매가 이제 중지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해상도도 낮고 그다음에 적색 해상도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해상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384에 224 픽셀로서 막상 이게 해상도가 눈에 가져가면 거의 뭐 그 선이 그 꺾이는 그림들이 다 이렇게 눈에 다 보이는 그런 형태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쓰고 잠시만 사용해도 이제 멀미나 이제 두통이 생긴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소니에서 이제 좀 그래도 조금 더 성능 좋은 이번에는 이제 720인치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상도의 우리 소니에서 이제 HMZ T1을 이제 발매하는데 2011년도에 자,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이제 45도 정도의 시야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왜 조금만 눈 돌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까만색만 보이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 그 좀 지연되는 끊기는 효과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뭐랄까 이런 영상 지연을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레이턴시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레이턴시가 지연되면 이거 역시도 멀미를 일으키는 정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턴시가 굉장히 이제 그 느리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게임을 일단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컨텐츠를 적용하기까지는 아직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 나가는데 결국에는 단종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VR을 도입하는 것까지 소니는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드디어 VR이 이제 현실화 되겠다라고 보는 시점이
이 오큘러스 리프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일단 더욱더 주목하게 된 배경은 바로 2014년도에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의 오큘러스 파머 이 대표가 이제 22살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 또래죠. 자, 이때 무려 2조 5천억 원의 인수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당시에 만든 제품 보면 되게 이제 좀 허술하고 좀 뭔가 개발자 버전 같은 정말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마크 주커버그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이 페이스북이 넘어오면서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게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는 그 새로운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는 이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주도하고 있죠. 자, 그러한 이제 시대가 결국에는 미래에서는 이제 VR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죠. 아마도 이제 우리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VR 기기를 쓰고 이제 가상 교실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벗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 페이스북은 VR 소셜이라고 하는 장르를 내놓고요. 페이스북 스페이스라고 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Hey sis. Hey Jack, are you all excited for our trip? Yeah, and look what I found. This is so cool. Is this the same spot we're going to? I hope so. And look, I think that's where we're taking the boat tour. Oh, I love it. Look, I'm gonna go chat with Melissa, but you're setting up the party room, right? Yeah, I got it. Great. See you later, Jack. All right, see you later. Bye. Hey girl. Guess what? What? I got the apartment. Wow, nice. Look at your balcony. I know, it's amazing. No roommates. I have it all planned out. The lucky blue couch. Yes. This table with this floor. Perfect. Jack keeps calling me. Can we talk later? Sure. Bye. Surprise! Happy birthday! Thanks, you guys. Happy No, birthday. stop. Don't let him like this song. Okay, hold this balloon. You know we gotta do it. Birthday selfie. Oh my god. Don't forget your birthday hat. That's a good one. Hey! Look at my birthday hat. So cute. 자, 보신 영상처럼 이 페이스북 스페이스는 친구들하고 실제 가상 공간에 이제 들어와서 내가 찍었던 360도 사진이나 이제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이제 내가 지금 새로 이사 온 집의 어떤 배경을 또는 이제 여행 갔던 곳을 배경을 해서 이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입니다. 자, 이게 실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실제 또 많은 이용들 이제 슬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걸 체험한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멀미양입니다. 가상현실로 페이스북을 즐길 수 있는 페이스북 스페이시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가상현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자기 모습을 만드는 건데요. 페이스북에 등록된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면요, 자기 얼굴하고 잘 매칭되어 있는 그림들 또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전 여기서 헤어스타일만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헤어스타일 굉장히 많죠?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지금 현재 나하고 잘 어울리는 거나 또는 이렇게 여성 머리도 있는데 나 긴 머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헤어스타일이 지금 저랑 가장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들도 색깔하고 이렇게 개성 넘치게 조금 고를 수 있는데요. 전 지금 이 옷을 그대로 입을게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지금 엄청나게 입모양 움직이고 있죠. 진짜 사람처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까지, 이런 모습들까지 다 표현하도록 했나봐요. 자, 그러면 다 완성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배경, 이 환경 내에서요, 친구들 저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걸 또 입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셀카로 봅니다. 셀카로. 자, 짜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오목 같은 건가 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림 그리기로 서로 OX로 이렇게 게임을 즐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는 바로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메뉴들을 차례대로 한번 보면서요, 어떻게 페이스북 가상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디어 보면 지금 제가 현재 사진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타임라인에 등록된 사진들 이런 거를 한번 보면 멀미와 제가 카카오TV 크로PD거든요. 카카오TV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여기 있는 사진들을 친구들이 다 같이 함께 보면서 이 사진은 뭐다 어디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요, 여기처럼 이게 사진처럼 돼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고요, 뭐 강을 가거나 또는 놀이공원을 가거나 정말 평상시에 갈 수 없었던 공간들을요 다 함께 갈 수 있어요. 모험을 한번 떠나볼까요?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지? 신기하다. 뭔가 경주용 하는 거, 경주용 자동차 같은데, 여기 있는 구슬들을 이제 이 앞에다 두면요, 짜잔, 완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친구들하고 같은 곳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야, 저기 봐라, 저 나무에 뭐가 있냐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또 뭐지? 우와, 엄청 멋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그 멀미양이라고 하는 저 유튜버가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영상도 이제 올라와 있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페이스북은 야심차게 이런 이제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VR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많이 이제 체험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이 VR 기기가 보급이 돼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주 저렴한 오큘러스 고라고 하는 제품도 이제 1, 2년 전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199달러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왜냐면 이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한 대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보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제조사하고 이제 해서 굉장히 이제 싼 가격에 컨트롤러까지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 스페이스에 굉장히 최적화된 이런 이제 제품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런 이제 우리 VR 기기는 미래에는 이제 좀 더 가볍고 더 저렴한 이런 기기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오큘러스 고가 오큘러스 리프트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도 받고 이제 VR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이게 오큘러스 그 파머가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VR의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문제점이 과거의 기술이 이미 있었지만은 이 하드웨어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론적인 기술들이 제대로 빛을 못 봤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나 또는 이제 그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 역시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자, 그런 어떤 이제 환경들이 이제 과거에 묻혀있던 어떤 기술들이 다시 이제 빛을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이 잘 타이밍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그 VR을 하는 어떤 이 기기들의 어떤 그 기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지금 이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면 HMD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머리에 착용하는 화면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우리 눈이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눈을 우리가 속여서 마치 가상 공간에 들어간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를 잘 보시면 이 기기의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눈이 있고요. 그죠? 그 눈에서 앞에 각각 눈에 이렇게 오목 렌즈가 각각 들어갑니다. 오목 렌즈가 들어가서
우리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렌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가 이 오큘러스에서는 이 렌즈를 오므 렌즈 쓰면서 이제 시야각을 굉장히 이제 넓혀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 각각 디스플레이를 배치해서 양쪽에 각각 이제 동일한 화면을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띄워주는데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두 화면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 살짝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그 눈에 그 양안 시차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특징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손가락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눈 한쪽을 감으시고 내 책상 앞에 있는 어떤 물체를 하나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쪽 눈을 감으시고 또 반대편 눈을 떠보세요. 그럼 손가락이 살짝 이동하는 걸 느껴지죠. 자, 우리 두 눈이 뭐 미간이 있어서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양안 시차,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이제 눈의 어떤 그 시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체를 입체감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똑같은 화면 보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뇌는 이 두 눈이 이 양안 시차를 이용해서 그 물체를 하나의 입체감이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눈이 다쳤을 때 안대를 쓰고 이렇게 한쪽 눈만 가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지러지하죠. 그래서 걸을 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조물주가 이런 뭐 눈이나 뭐 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개수를 정해 놓은 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두 눈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이 기술로 눈을 시야각을 양안 시차를 이용해서 마치 두 장의 그림이지만은 그 단순한 2D 그림을 이제 입체감 있는 그림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예,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이로 센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스마트폰에도 있죠. 폰을 이렇게 기울이면 우리가 이제 마치 나침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울기 가지고 자동차 게임도 하듯이, 자, 안에는 이제 그 자이로 센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기울임을 이제 인식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머리의 방향, 머리의 기울기 정보를 얻어내서 우리 그 사용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화면도 똑같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눈이 머리가 움직일 때 화면도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그냥 단순한 2D 이미지지만은 이제 마치 공간 속에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HMD들이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C와 연결하는 VR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형 VR,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제 VR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게임기 같은 이제 콘솔 기반. 예. 그래서 콘솔 기반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VR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바일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어 VR 하고 이제 구글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고급형 모바일 VR 기기라고 보통 칭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용 뭐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통신사 제품은 이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기어 VR은 이제 삼성 폰 중에서도 좀 최신 폰만 호환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드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제약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글 뭐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약적인 게 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기기의 특징은 이렇게 한 손에 쥐는 이렇게 컨트롤러를 또 같이 또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에 사용할 거는 이제 아래쪽,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각자 좀 구입해서 또 저렴하게 쓰시려면 아무래도 이 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한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히려 배송료가 더 비싼. 그래서 아마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공동 구매를 하면, 배송료라도 좀 줄이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이버에서 이제 구글 카드보드
하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제품들이 판매하는데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쓰시면 되는데 나는 좀 사가지고 좀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측에 폭풍막염 같은 저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도 있어요. 저런 거는 이제 싸게는 저기 다이소 가시면 5,000원짜리도 팔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통 한 2만원, 3만원 하는데 저렇게 이제 폭풍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를 같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루투스를 사용하는데 만약 집에 이제 그 블루투스로 되는 조이스틱이 있으시면 그냥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 뭐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유니티 게임을 조작했을 때 키보드를 사용했었죠. 마우스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키보드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무선으로 되는 이 컨트롤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컨트롤러가 이제 내 손을 대신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앞서 저 카드보드 정도는 이제 하나씩 좀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형 VR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립형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PC나 스마트폰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에 폰이 아예 내장이 돼 있거나 또는 그보다 이제 더 상이한 어떤 이제 그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서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하드웨어 장치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배터리까지. 그래서 다소 이제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은 앱 실행시켜서 또 장착해서 착용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PC 같은 경우에는 PC VR은 이제 뭐 컴퓨터를 켜고 또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독립형은 그냥 마치 전자제품처럼 전원만 켜고 콘텐츠를 바로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독립형 VR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PC VR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게 이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독립형 기기들이 성능이 이제 더 발전한다면 앞으로 주목을 되게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오큘러스 고가 될 것 같고요. 저 오큘러스 고는 안드로이드처럼 똑같이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포커스나 오큘러스 캐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제품들은 이제 비쌉니다. 오큘러스 캐스트는 50만 원 이상 하고요. 저기 바이브 포커스도 뭐 한 80만 원, 뭐 이 정도 금액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큘러스 캐스트를 제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또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요. 아마 저 포커스도 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이브가 굉장히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PC급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가 있고요. 자,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옆에 이제 적외선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이제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이렇게 센서가 또 추가로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간에 내가 있는 위치를 인식하는 이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 버전이고요. 이게 이제 2018년 4월에 출시된 또 프로 버전. 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초에 발표 소식 내고, 그다음에 2020년도 이렇게 출시를 이제 했죠. 해서 이제 지금 코스모스라는 이런 제품까지. 그래서 카메라가 좀 많이 붙여 있죠. 그래서 우리 손도 인식하고 해서 이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오큘러스가 먼저 나왔지만은 이 바이브가 이제 되게 주목받았던 이유가, 아까 제가 공간을 이제 인식한다 했죠. 그래서 한 2m 반경 안에서는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체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어가 그 자유롭게 룸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실제 이제 플레이하는 장면을 보셨죠. 그래서 아까 저 여성분이 뭐 군대도 안 가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총도 잘 쏘시는데, 자, 저 이제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낮추면 그 총알이 날라오는 것도 피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플레이어의 동작을 이 두 개의 센스가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또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이라는 곳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상 공간 속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눈이 이제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몸도 가상 공간으로 들어갔고, 자, 근데 아직까지 우리 그 가상 공간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바로 손이 가상 공간에서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손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를 이제 대체할 만한 어떤 컨트롤러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조이스틱 같은 걸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손에 착용하는 전용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갑 형태의 마치 내 손 자체를 인식하는 그런 형태와, 또는 뭐 림모션 같은 이제 적외선, 림모션도 사실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또 내 손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것들, 그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독립형 VR에도 HMD에 이제 카메라를 부착해서 이 카메라로 내 손을 이제 인식을 하는 방식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손에 이렇게 들고 하는 것보다 내 손을 직접 그대로 가상 공간에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대신 이제 그 컨트롤러 쓰면 좋은 장점은 버튼들을 많이 그 장착해서 그 버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될 텐데요.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VR 기술들을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아까 바이브가 이제 2m 간격을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꿈을 갖게 됩니다. 아예 그 우리 지금까지 뭐 리니지나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속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그때 우리 우리 컨텐츠 만들었던 것도 있죠. 자, 그런 이제 플레이어가 내가 직접 되면서 이제 아예 이제 그 가상 공간 속을 내가 누비고 다니는 정말 적진을 향해서 막 진짜 뭐 하루 종일 행군을 한다든지 실제 그런 이제 그를 가능하게끔 하고 싶다는 이제 욕망이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내는데, 우리가 저 한 자리에서 계속 걸어가도 마치 플레이어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제자리 이제 걷는 그런 이제 원리가, 우리가 운동 기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자, 우리 러닝머신 아시죠? 러닝머신이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도 항상 제자리 그림이죠. 자, 그 러닝머신의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VR 트레드밀이라는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옴니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바닥이 집채만한 큰 이제 장치인데 거기 전체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VR 트레드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영상을. All right, the power poles are safe for another
자, 멋지죠. 네. 자, 이런 이제 트레드밀은, 실제 이제 군부대에서, 자, 이런 장치를 한 8대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8명이 이제 올라가서, 똑같은 이제 시가전에서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실제 이제 그 군사훈련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군에서도, 이런 이제 VR 기술들을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위원으로서 이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VR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장면에 이제 우리 홈플러스, 네, 저기 TV에서 보는 이제 홈쇼핑, 이런 거에서 많이 보시는 제품이죠. 자, 이런 이제 우리 승마 운동기구라고 해서 나오는데, 보통 이런 운동기구를 이제 이용할 때 보면, 보통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TV를 본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VR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좀 재미 요소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러한 장치에다가 이제 VR 콘텐츠를 이제 승마 콘텐츠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것도 한번 체험 영상 한번 볼까요? 제일 기대 안 했던 게임인데 제일 재밌었어요. 저 1등 했어요. 발이 굽힐 것 같지만 하늘도 보이고 바람도 진짜로 부는 것 같아서 진짜 재밌어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의 이제 풍경을 이제 360도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선풍기도 틀고, 그렇게 이제 말을 달릴 때, 굉장히 이제 막 초원을 달리는 듯한, 이제 그런 재미요소가 있겠죠. 실제 이제 여러 제품은 이제 VR방에 실제 이제 많이 이제, 도입돼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기구로 발전했죠. 자, 뿐만 아니고, 저기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에도 이렇게 헬스클럽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이제 VR 기기와 바이스클을 이제 적용해서, 내가 이제 오늘은 이제 뉴욕을 달리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그 뉴욕을 선택하면 그 뉴욕 도시에 찍은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페달을 빨리 밟으면 이제 영상이 이제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선풍기 바람도 이제 틀어주고 그러면 정말 이제 기분 좋게 오늘은 이제 뉴욕시를 달린다든지 또는 이제 뭐 한강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닌다든지 자 이렇게 이제 운동에다가 이렇게 재미난 컨텐츠 VR 컨텐츠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 VR이 이제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보게 되는 어떤 제품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냄새들을 우리가 이제 맡고 싶다 하는, 이제 사람도 또 이제 이슈가 생기죠. 그런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의 이제 오감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신경 쓰는데 특히 우리 지금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촉각, 미각, 이런 후각, 자, 이런 이제 오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런 이제 후각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VR 전용 이렇게 향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 약간 생긴 게 이제 방독면처럼 생겼죠. 자, 이 방독면에서 이제 향이 분사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걸 장면을 보여주니까, 모 장교님께서, 이거 이제, 우리 군인들, 사병들한테, 하생방 훈련할 때, 이 VR로 해가지고, 실내에서도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재밌겠죠? 네. 자, 우리 남자들은 다 이해를, 공감,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여기 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마스크 형태로 나온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향을,
담아놔서 우리 그 특정 향을 이렇게 뿜어내서 그 향을 이제 우리가 그 맡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제 그 촉각을 이제 연구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촉각 연구하는 기업들은 어떤 이제 우리가 그 개인이 사용하는 어떤 대중성보다는 어떤 산업에 굉장히 이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동차를 3D 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시제품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돈이 이제 수십억 들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가상 공간 속에서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다면 이 제품이 완성도가 나쁜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이거는 약간 컨셉 영상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촉각을 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압력 같은 것들도 똑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손이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뭐 풍선의 질감과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투박한 제품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일 때는 저 가치는 엄청난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오감을 다루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바다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 실제 그 놀이동산을 촬영한 콘텐츠가 있듯이 우리가 VR 콘텐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그런 이제 엔진에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 방법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유니티 가지고 이제 만들죠. 왜냐면 유니티가 아무래도 이제 그 VR 기기에 대해서 지원도 상당히 이제 오래 전부터 해왔었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 없이 이제 유니티에서 바로 이제 우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60도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보고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대에서 저렴하게 누구나가 들고 다니면서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보통 이제 촬영하면서 그 촬영한 영상을 이제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이제 바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0도로 찍은 사진을 우리 일반 그 모니터에서 보시면 자, 이런 형태의 사진이 되는데 사실 그 아까 렌즈가 두 개였잖아요, 그죠? 두 개였잖아요. 이 렌즈 두 개가 우리 어안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물고기 눈처럼 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이게 180도를 찍어냅니다. 하나의 렌즈가. 그러면 이제 한쪽 렌즈가 180도 찍어내니까 마치 공의 반처럼 우리 방구처럼 이제 이렇게 반을 찍고요. 또 반대쪽을 찍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지구 모양 이렇게 원형이 되겠죠. 그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사회과부도에서 그 지도를 이렇게 펼치면 원래 그 동그란 원을 이렇게 네모나게 펼치면 여기 이제 이빨 자국이 생겨야겠죠. 그죠? 가위로 잘라서 이제 펼쳐 놓은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찢어진 부분을 이제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 왜곡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면 약간 왜곡된 형태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미지로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360도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펼쳐서 우리 PC에서 또 편집하려면 2D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2D 상태에서 또 편집하고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서 그 원형 그 속에 우리 사람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처럼 이제 보고형 카메라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데 중간에 이제 리그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 리그가 이제 이 카메라들을 위치를 딱 잡아주고
동시에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사진들을 이제 리터치해서 사진들을 이제 붙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영상, 이제 사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뭐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우측에 이제 DSLR 같은 저런 이제 장치들을 쓰면 아무래도 이제 고해상도다 보니까, 저런 이제 카메라 찍으면 굉장히 이제 선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렌즈가, 4K라고 했을 때, 그 4K의 이제 그 카메라가, 180도를 다 담당하는 것보다, 한 5도만 담당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만큼, 더 선명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장치들을 중간에 잡아주는 저 리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저 리그가 충격을 받으면, 저게 이제 또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2017년도에 아예 이제 이런 제품도 내놔요. 그래서 리그를, 아예 이제 일체형 형태로. 그래서 렌즈의 개수에 따라서 뭐 보고평이냐, 고고평이냐라고 이제 가고, 아예 이제 카메라 자체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서, 웬만큼 흔들려도,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아예 가버렸죠. 예, 참 멋진 카메라입니다. 가격은 꽤 비싸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드론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촬영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시도하게 되는데요. 참 이게 대단한 또 혁신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주 과거에는 뭐 비행기나 또는 드론 같은 드론이 아니라 헬기 같은 걸 띄워서 우리 이제 뭐 아파트 뷰나 저희 도시의 그런 항공 촬영 같은 걸 하게 되면, 돈이 이제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300~400만 원에서 훌쩍 뛰어넘는데, 드론으로 했을 때는 이제 몇십만 원 선에서 이제 촬영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론으로 촬영한 그 케이스 중에 가장 이제 잘 활용한 게 이 모델하우스 쪽입니다.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중인 그런 아파트에서 층별로 다 촬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동에, 몇 토의 베란다를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 층에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찍으면, 우리가 그 층에 해당되는 그 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뭐 한강 뷰.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모델 하우스에서 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촬영이, 오다가 잡혀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이 VR을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쪽이겠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촬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유명한 어떤 콘텐츠들을 또 많이들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VR 영화가 근데 사실 촬영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360도를 다 찍기 때문에, 사람들이, 촬영하는 동안에는 이제 어디든지 이제 숨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360도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막 구경하다 보면 정말 스토리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VR 영화를 촬영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쪽의 분야에 또 새로운 직종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VR 영화, 뭐 감독이나 또는 이제 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VR 영화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VR은 특징이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주인공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영화의 스토리가 나를 기점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컨트롤러를 다들 제공돼 가지고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그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컨텐츠가 매번 어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까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웃기죠? 머리 위에 이렇게 착용하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VR 영화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달간 사실 이 두 개관을 아예 이게 VR 전용관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래쪽 사진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이제 좌석부터 시작해서 아예 전용 이제 VR관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트랙션부터 시작해서 장치까지 다 적용해서 이제 미래의 이제 VR 산업을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영화계도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이제 VR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VR 영화관 가면 뭐 4D관 그다음에 뭐 2D관 뿐만 아니고 이제 VR관 또 이제 보게 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자,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SM이나 뭐 JYP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소속사들도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이게 VR 뮤직비디오도 같이 만듭니다. 자, 일반 뮤직비디오하고 뭐 별반 차이가 있겠나 싶겠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보는 시점이 VR은 항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가수들이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나를 중심으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어떤 춤을 춘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컨텐츠를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만족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필수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특정 이제 가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VR이라고 치시면 그런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안경 모양이 생길 거예요.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안경 모양이 생기는데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투분할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카드보드 하나 구비하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마치 그 콘서트장에 온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자, 뭐 여행은 뭐 두말할 거 없겠죠. 아까 이제 360도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촬영해서 우리가 그 간 곳을 체험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역사 이런 이제 역사 체험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쇼핑 실제 그 물건을 담아서 이제 실제 결제까지 하는 그런 쪽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VR의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주춤돌이 되는 거. 자, 우리 그 옛날에 그 PC방이 그 PC 산업을 발전시킨 것처럼 이런 이제 VR방이라고 하는 게 한동안 많이 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테마파크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인천 이제 송도에 가면 이렇게 VR 테마파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큰 시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진짜 그 도심 매각에서 구축해 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들을 이런 실내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설을 구축하는데 보통 놀이동산 하면 이제 몇 년씩 걸릴 거를 1년 만에 이제 시설을 1년도 아니죠. 몇 달 만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서바이벌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놀이동산처럼 VR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인천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부산 송도도 있죠. 부산 송도에도 가시면 우리 그 케이블카 타는 데 가보시면 요런 이제 놀이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바이킹처럼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는 건데, 자, 이거 역시도 이제 이렇게 VR 기기를 써서 좀 더 이제 재미 요소를 더 높이는 그런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한번 체험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이건 이제 울산에 자, 이렇게 이제 그 추락사가 참 많죠. 그래서 추락사를 마치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런 이제 위험을 체험을 해보는 그런,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안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에 이제 VR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장르가 나왔죠. 그 언론 쪽도. 왜냐면 우리 옛날에 종이에서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VR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현장에서 360도로 찍어내면서 굉장히 이제 현장감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있죠. 우리 그 강화문이나 이런 데 서울에 가도 한 번씩 이렇게 VR로 찍는 기자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제 VR 전용 채널까지 이렇게 운영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따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VR 웹툰이라고 하는 게 또 뜨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도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게 이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던 웹툰을 이제 VR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 제작하는 과정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VR 웹툰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위로 올리던 그냥 스크롤해서 보던 웹툰이 마치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기점으로 이제 만화 스토리가 흘러가죠. 자, 요런 이제 새로운 만화 장르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기술 사회이사로 있는 이런 이제 또 메딕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의료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신 치료에 VR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뇌파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VR 기기 위에 전극을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이마에 갖다 대서 우리 알파, 베타, 감마파를 이제 뇌파 측정을 해서 지금 약간 이제 우리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도 상태를 얻어내고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VR 콘텐츠 영상을 또 체험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치와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료 쪽에도 이제 많이 이제 VR이 쓰이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의료 수술 뭐 연습 시뮬레이션 뭐 이런 쪽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또 쓰이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또 이전에는 또 이렇게 우리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또 이렇게 우리 장교들 대상으로 또 VR 교육을 또 했었고요. 실제 이제 해군에서 또 필요한 그런 이제 콘텐츠들을 또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리콥터를 배 위에 착륙시킬 때 유도사들이 실제 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장치나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VR로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같이 뭐 이렇게 주말에 또 밤샘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제 유도사가 이제 잘 유도하면 이제 헬기가 이렇게 잘 착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사고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그런 이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게임적인 요소만 되는 게 아니고 VR이 그죠? 이렇게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VR에 대해서 이제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원리,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이런 VR의 어떤 산업들, 그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간고사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내기로 했었고, 그죠? 유니티까지. 자, 지금에서 이번 9주차부터는 이제 VR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결국 VR도 유니티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티를 이제 기반으로, VR 기기에 따라 이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지는지 VR의 특징을 이제 주로 살펴보는 실습이 될 거고요. 교재는 절대 강자 유니티 VR AR 이 책을 토대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 과정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습을 좀 할 수 있는 카드보드
를 포함해서 그래도 좀 많이 쓰인다 싶은 뭐 바이브나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준비를 같이 한번 할 겁니다. 자, 근데 바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수업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유니티 버전은 앞서 이제 교재에 맞추기 위해서 2018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거 역시도 이제 버전을 좀 맞추기 위해서 2019.15 버전을 우리가 추가로 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치를 누르신 다음에 다 추가 그리고 유니티 다운로드 아카이브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19.1.5 버전을 설치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니티 허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유니티 허브 열기를 클릭하시면 잠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 상황이 뜨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하고 이렇게 SDK, NDK 저렇게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용량이 좀 많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AR도 좀 해보고 싶다. 그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AR에 관해서 또 이렇게 뷰포리오를 사용하는 AR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것도 같이 꼭 체크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요것도 한번 같이 할 생각이니까 미리 체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뷰포리아도 체크. 네. 자, 그리고 뭐 도큐멘트나 뭐 한국어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는 쭉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걸 체크할 수 있겠지만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바 그 1.8 JDK 자바 디벨로퍼 킷이죠.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빌드할 거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JDK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SDK, NDK를 설치하는데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이트 가셔서 설치를 해주시고 아마 앱 수업을 다들 이제 또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될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설치되어 있으면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단 안드로이드를 실행하시고요, 스튜디오 실행하시고 이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콘피그 있죠? 거기서 이제 SDK 매니저를 실행하세요. 자, 그리고 그 콘피그 매니저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그 SDK 버전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SDK 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SDK 툴 탭을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그 SDK 버전의 툴도 같이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뭐 나중에 또 같이 할 때 그때 해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니티에 실행해서 그 우리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external tools에 이렇게 JDK하고 SDK 경로를 지정을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폰에 빌드할 때는 이렇게 그 우리 저기 파일에 빌드 세팅 들어가서 여기 안드로이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플랫폼을 먼저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세팅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하는 항목에 그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빠졌는데 이제 패키지명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넣게 될 텐데, 자, 요 과정들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참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PC에 드라이버 설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USB 드라이버 삼성 거나 LG 거 기기별로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폰을 꽂아요. 꽂고 나서 이렇게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면 이렇게 USB 여기 그 뭡니까 여기 빌드 번호 있죠. 빌드 번호를 계속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됐습니다라고 뜨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USB 그 개발자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USB 디버깅을 체크해 주시면 개발자 모드 되죠. 그리고 이제 폰을 꽂으면 이제 이렇게 폰에서 이렇게 경고가 뜨죠. 체크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빌드 번호, 개발자 옵션, 디버깅 예,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애드온 C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S 한번 한 다음에 예, 런해서 실행하면 지금 APK를 만들어 주는데 어디에 저장할 거냐 하면 이렇게 이름을 app해서 그냥 저장하시면 이 파일이 폰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SDK가 만약에 경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렇게 경로 지정하러 다시 뜹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요 과정은 뭐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JDK 이런 거 설치 안 돼 있는 분들은 꼭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SDK도 꼭 미리 설치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뭐 수업 한번 쭉 다 듣고 제가 글을 올리면 거기에 소감 한마디씩 쭉 올리시면 그냥 출석 인증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VR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